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 강세에 이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지난 금요일 장중 1487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나마 외환 당국에서 개입해서 그런지 환율이 윗꼬리를 달고 진정되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튀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남들 따라 무조건 미국으로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끝까지 전투를 해야 할까요?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참조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그룹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14번째 보고서라고 합니다. 과연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투자에 관심이 많을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보고서 내용만 이야기 드리면 재미가 없죠. 중간중간 저의 생각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보고서는 만 20세 이상, 금융자산 10억 원, 부동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을 잘 보면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환율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를 잘 보면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살짝 환율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었던 그때 당시 해당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대략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정도였을 때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에 비하면 원화가 매우 강했었던 시기였지만 1,350원이라는 환율도 과거에 비하면 꽤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부자들의 생각을 보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고환율 분위기에서 부자들은 어떤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부자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수도권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지 한국의 부자들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70% 정도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가 매년 발간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부자의 증가율을 보면 이번에는 1%에 그쳤습니다. 해당 보고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은 3.5%라는 높은 기준금리를 2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금리의 여파로 인해서 중산층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부를 증식시키는데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든 것보다는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힘들었었겠지만 그들도 평소 대비 약간은 더 어려웠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산 구성비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강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동산 55.4%, 금융자산 38.9%로서 본인들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금융자산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 최근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해외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의 자산에서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주용 주택입니다. 참고로 투자용 주택은 거주용 외주택이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용 주택이 아니라 거주용 주택 가치만 자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 그들이 이런 식으로 포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거주용 주택을 가장 큰 비중으로 저의 자산에서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솔직히 아직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과거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당장 폭락한다? 이런 쪽에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줄이고요. 추가적인 부동산 이야기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을 하나 볼까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한 종잣돈의 규모는 7억 4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종잣돈은 42세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으로는 사업 수익과 부동산 투자가 있다고 해요. 물론 3위로 상속이 있긴 합니다만 그들은 종잣돈을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 마련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월급쟁이로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현재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종잣돈을 마련한 나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부자라고 하면은 수십억, 수백억 이 정도 부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이러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던 나이가 바로 42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2세가 안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면서 사업과 투자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42세가 넘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자 대비 약간 시기가 늦어졌을 뿐 조금 늦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잣돈은 7억 4천보다는 약간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채널 구독자분들도 저와 함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다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도 꾸준히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마련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생활비를 제외한 매년 7,600만 원 정도의 소득 잉여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7,600만 원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를 꾸준히 증식시킨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먼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이러한 금융자산을 부동산으로 이전시키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번 이후 목돈을 부동산으로 옮겨서 안정적으로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 기간 및 중단 경험 유무를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부자들은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투자하고 있다라는 분도 9%가 넘어가네요. 아마도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외 투자를 중단 없이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지수에 분할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한 그들은 앞으로도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요즘 미국의 예외주의란 말이 인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성장이 꺾이고 있는데 오직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트렌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러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투자를 했었지만 앞으로 부자들은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고수익과 중장기 고수익 이 두 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는 주식, 금, 보석, 거주용 주택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 역시 비슷합니다. 거주용 주택, 주식, 금, 보석 이런 식으로 꼽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의 유망 투자처로 꼽은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회색 막대에 비해서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거의 유일하게 금, 보석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최근 몇 년간 금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습니다. 단기 유망처로는 1등으로 꼽았고요. 장기 유망처로는 2등으로 꼽은 자산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자들은 국내에 52%, 해외에 35% 정도 투자할 의향이라고 해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해당 조사를 실시했던 시기는 바로 8월 달이죠. 블랙 먼데이 맞고 코스피가 2600 아래로 너덜너덜하게 떨어졌었던 그때의 조사를 했었던 것인데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코스피 지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부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코스피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냥 손절하고 다 미국으로 갈아탔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부자들은 워낙 자산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손절은 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낮추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한국 주식이 그만큼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이 매우 강하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고 볼 수 있어요. 중장기 유망 투자처 1등으로서 거주용 주택을 꼽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들은 거주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실거주할 갈아타기용 주택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관심도가 증가한 자산이 금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금보석에 대한 투자 경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술품, 가상자산, 원자재 이런 쪽에 대한 투자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 대체 투자를 할 의향이 있냐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대체 투자 자산은 투자할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나마 금보석에 대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네요. 그래서 제가 금 가격 일봉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3년, 24년, 2년 동안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부자들은 생각보다 대체 투자에는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 투자를 할 것이라면 그나마 금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잘 명심해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이슈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진정된다면 금의 가격은 반대로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2022년처럼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게 된다면 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면서 인플레를 때려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준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금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어떻게 잡아간다면 금의 가격은 횡보 내지는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길을 잘 모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